자, 드디어 우리 벡터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벡터를 왜 배웠냐? 사실 1차원에서의 운동도 사실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가 벡터이지만 1차원에서는 쉬웠기 때문에 그리 상관이 없는데 2차원, 3차원에서 운동을 기술하려면 변이나 속도, 가속도를 벡터로 다루어야 되고 벡터로 다뤄야 된다는 것은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벡터의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왜 배웠냐 하면 우리가 바로 2차원, 3차원에서의 운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벡터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으니 우리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응용하는 2차원, 3차원 운동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차원에서도 역시 우리 위치와 변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물체가 XYZ 공간이 있고 거기서 입자가 저 빨간 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고 있는데 T1이라는 순간에 우리가 초기 위치라고 하죠. 그때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R1 그 다음에 T2라는 곳에서의 위치, 우리 최종 위치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으면 단위 벡터를 쓰면 xi 더하기 yj 더하기 zk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변위는 뭐냐? 위치의 변화니까 얼마나 처음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거니까 이 정도네. 원인데. 그러니까 처음 위치 기준이 되는 위치를 빼주면 되죠. R2-R1 R2-R1은 어떻게 되죠? R1에서 R2까지 가는 R1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R1이니까 R1 더하기 R1 다음 것이죠. R1에서 시작해서 R2에서 끝나는 이 다음 같은 거를 변이 델타 R로 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3차원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릴 수 있죠. 변이라는 개념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 우리 쉽게 그냥 간편하게 2차원에서 그리면 2차원에서 입자의 경로가 있으면 T1에서 R1, T2에서 R2 변이가 델타 R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변인데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1에서 2까지 갔을 때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로 변이 델타를 델타 T로 나누면 되죠. 시간은 스칼라예요. 그래서 델타 R은 벡터고 스칼라로 나눠주면 고양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는 뭐냐면 요 두 개를 잇는 다음 같이 되지만 이제 점점 그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 되면 요 2가 다가오면서 요 곡선에 입자가 그리는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미분의 정의 dRdt 다음과 같이 우리 쓰는 거고 그래서 dRdt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r 벡터를 xi hat 더하기 yj hat 더하기 zk hat으로 썼는데 우리 이거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을 어떻게 하지?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에 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각각 미분한 거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두 번째에서도 y를 미분한 거, j 그대로. 세 번째에서 z를 미분한 거, k는 그대로.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두고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 뒤에 거는 y, d, j, hat, dt이지만 우리 x, y, z를 고정시키면 I hat, j hat, k hat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단위 벡터죠. 따라서 이건 전부 다 0이에요. 따라서 앞에 있는 성분을 미분한 것만 주어져요. 여기가 뭐죠? x방향의 속도 vx야. dy dt는 마찬가지로 vy, vz. 그래서 뭐냐면 속도는 vx, I hat, vy, j hat, vzk.
요게 처음에 1차원에서는 요거만 있었는데 2차원, 3차원에서는 이렇게 성분을 확대한 거에 불과하죠. 물론 요게 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극좌표기에서 R이고 요게 세타라고 하면 요거의 단위 벡터는 우리 어떻게 치냐면 R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단위 벡터, 이것도 두 개의 단위 벡터죠. 근데 이거는 요 점의 위치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R 헷, 이게 세타 헷.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의 R 헷과 여기서의 R 헷, 세타 헷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직각좌표계가 아닌 경우에는 R과 이거를 R, D 세타는 DT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IJ K로 쓰는 걸로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속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거치면 AX 곱하기 I 더하기 AY 더하기 곱하기 J 플러스 AC 곱하기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술하는 방법이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보나? 우리 가장 쉬운 2차원에서 가장 쉬운 포물선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포물선 운동이란 건 뭐냐면 포물이라는 게 포가 던진다는 거고, 물이 물체라는 거, 물체를 던졌을 때 생기는 선이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죠. 근데 원래 포물선의 의미는 물체를 던졌을 때 생기는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Y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한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운동을 하면 포물선 운동을 해요. 좌표축을 잘 잡았죠.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다른 쪽으로만 가속도가 있어요. 근데 꼭 포물선 운동을 기술할 때 좌표계를 항상 다음과 같이 잡아야 하나요? 좌표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나요? 마음대로 잡으라 그랬는데, 근데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X 프라임 방향으로도 가속도 운동, Y 프라임 방향으로도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가속도 운동을 하는 운동을 우리가 설명하면 되죠. 복잡해.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잡아도 좋지만, 우리 생각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한쪽으로는 가속도가 없는 우리 이런 좌표계를 선택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나요? 모르지. 많이 풀어보면 알아요. 포물선 운동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좌표축을 잡냐, 이게 한쪽으로는 가속도가 0이 되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운동을 할 때는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초기 조건은 1차원에서는 초기 위치, 초기 속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2차원에서는 당연히 초기 속도에 XY 성분, 초기 위치에 XY 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편의상 초기 위치의 위치는 원점으로 잡고, 초기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V0라고 하는데, V0 X, 제로라는 것은 처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V0 Y의 성분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걸 또 우리 요 VX와 V0X와 V0Y 사이의 각도를 세타 0라고 하면, 우리 VX0X는 V0 코사인 세타 0, V0Y는 V0 사인 세타 0,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기 조건이 원점에 있고 초기 조건에 대한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던지면 다시 같은 높이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거리가 얼마나 같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걸린 시간은 사실은 우리 좀 이따 보면 올라갔다 똑바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랑 사실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높이는 얼마냐? 우리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또 1차원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포물선의 식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우리 포물선 운동에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하나씩 보기 전에 우리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좌표축을 아주 현명하게 잡아서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고 Y축 방향으로만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경우 이거를 어떻게 운동을 해석하느냐?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운동을 따로 이렇게 성분별로 보기 때문에 축으로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평 운동을 따로 보면 요거는 우리가 노출 시간을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이 대포를 이렇게 공을 쏜 다음에 이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수평 속도 이걸로 움직이고 요거는 수직 속도도 있지만 수평 속도도 있는데 수평 속도는 항상 이게 같기 때문에 요 위에서 보면 항상 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과 요 물체의 수평 운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X가 0이고 따라서 VX는 V0X로 항상 물체가 같고 그게 아까 초기 조건으로 V0 코사인 세타 0라고 했죠. 따라서 X는 밑에 가려져 있지만 X0 플러스 V 밑에 있는 거 자꾸 나오네. X0 더하기 V0XT 다음과 같이 주어져. X 수평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럼 수직 운동은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유낙하하는 수평 성분의 속도가 없는 거랑 수평 속도를 일정하게 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보면 여기 있는 이 수평선이 같은 시간, 이건 시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간격으로 시간을 본 건데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수직 운동은 이렇게 하면 수평 운동이 더해져 있지만 수직 운동에 관해서는 자유낙하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가속도는 G로 일정한데 아래 방향, 위 방향을 Y축으로 잡으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의 크기고 마이너스 GJ 헷 VY는 V0Y 빼기 GT 아까 V0가 요거였으니까 빼기 GT 변이는 Y 우리 이 공식이 있었죠. 처음에 이걸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V0YT 마이너스 2분의 1 GT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이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조금 아까 요약한 VX는 요거, X는 요거, VY는 이렇게 되고 Y는 이렇게 되고 경로에 대한 식은 X와 Y를 X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X는 T에 대한 함수고 Y도 T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T를 우리가 흔히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복잡해. 그렇지만 양쪽에서 매개 변수를 소거를 하면 된다. 이 소거라는 게 뭐야? T가 V0X분의 X니까 요 식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V0Y 곱하기 X 마이너스 V0X 마이너스 2분의 1 GX 나누기 V0X의 제곱 그래서 V0Y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뒤에는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수죠. 앞에 있는 괄호로 친 게 상수 A 뒤에 있는 게 상수 B AX 마이너스 BX 제곱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A와 B가 전부 다 양수이고 요거는 뭐냐면 X와 제로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B를 지나는 다음과 같은 함수인데 수학에서는 이게 다 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 있다 이거. 물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세타를 집어넣으면 탄젠 세타 0 곱하기 X 마이너스 G 2배 V0의 제곱 X가 뭐였더라? 코사인 제곱 세타
x제곱.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수평거리는 얼마나 같냐? 수평거리는 간 시간을 t라고 합니다.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v0 코스 처음 속도의 t, 이게 간거리 r이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걸린 시간 t면은 t에서는 높이가 0이 돼요. 떨어질 때 수평거리라는 게, 이게 수평거리라는 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수평거리면 다시 떨어진 곳이고, 다시 떨어진 곳은 y 방향의 높이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요게 0이야. 그러면 여기서 t로 나누면, t가 0인 부분은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t를 나누면 v0 sin θ 제로가 2분의 1 gt가 되니까 t는 g분의 2배의 v0 sin θ 제로. 요걸 집어넣은 거죠. 다음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r은 v0 나누기 g 2배 sin θ 제로 코사인 θ 제로. 근데 우리 이거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b0 제곱이지. 여기 b0가 있으니까 2배의 sin θ 제로 코사인 θ 제로는 sin 2θ 제로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쓸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던질 때 다른 뭐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 같은 걸 무시하고 진공에서 던졌다고 하면, 가장 멀리 간다고 하면 주어진 속도에서 처음에 주어진 초기 속력 v0로 주어졌을 때 가장 멀리 보내려면 이게 1이 돼야 되죠.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1이 되려면 sin 2θ가 1, 2θ가 90도, θ가 45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 한 예로 우리 프리스로, 농구 선수가 있어. 여기 농구 선수가, 여기가 손의 높이라고 합시다. 던지는 손. 그래서 골대가 여기서부터 h만큼 떨어져 있고, 이 거리가 l. 그 다음에 던지는 처음 속력을 v0, 요 각도를 θ라고 하면, 만약에 v0를 우리가 충분히 크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각도로 던져야 골대로 들어가냐, 우리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우리 아까 했잖아. 아까 뭘 했더라? 올라간 높이 h는 이게 포물선의 식일 거 아니에요? 포물선의 식을 다시 보면 여기 있잖아. 탄젠 세타. 요거를 쓸 거야. 탄젠 세타 L. 기억력이 안 좋아. 마이너스 2v0 마이너스, 또 까먹었네. 자, 마이너스 g 2배의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죠. 제로의 L제곱. 이거 곤란한데, 그렇죠. 한쪽으로 다 넘겨.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G 나누기 2배 V0 제곱 코사인 제곱 셋 제로 L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제로 L 플러스 H는, 이걸 어떻게 푸나? 이게 뭐죠? 시컨트 스퀘어 세타죠? 삼각함수 안 배웠나? 이게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죠. 1탄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넣으면은 2v0 분의 g 탄젠트 세타 제로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t제곱 L제곱 마이너스 LT 플러스 H는 0이에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T에 대해서 풀면, T에서 풀기 어려운데, 2배 V0 제곱분의 GL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LT 플러스 H 플러스 GL 제곱 2배 B0죠. D에 대해서 풀면 2A분의 B0 제곱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배 4배니까 B0 제곱분의 2배 GL 제곱 H 플러스 복잡한데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계속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말 시간의 첫 번째 단위가 맞는지 차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것. 두 번째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확인할 것. 우리 B0를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나? 탄젠트 세타는 단조 증가함수기 때문에 플러스면 세타 제로가 마이너스인 경우보다 더 크죠. 이 두 개가 답이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봐야지. 링이 있죠. 세타가 두 개 있다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올라가면서 맞는 거야. 올라가면서 맞으면 림에 부딪혀서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큰 거 요 값만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답은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거의 응용 비탈에서 멀리 던지는 거 그 다음에 2차원 운동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원운동 그 중에서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어요.